네, 반갑습니다. 성투사의 주식으로 부자되기 성투사입니다. 오늘 마감 시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8일 금요일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 진짜 딱 맞는 것 같아요. 너무 강한 코스닥. 코스닥이 680포인트를 돌파하게 되면서 이제는 이전의 수준, 즉 연초 대비해서 거의 밀린 거 없는 그런 상태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뭐 지금의 어떤 패닉 이런 거 전부 다 극복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죠. 급락 이전의 수준으로 코스닥을 돌려놨는데 도대체 누가 이렇게 올려놓은 것이냐, 이렇게 가는 것은 정말 정당한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죠. 오랜만에 외국인들의 힘을 좀 보여주는 모습인가 싶긴 한데 쌍끌이 매수긴 쌍끌이 매수예요. 그런데 외국인의 매수가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쌍끌이 매수 속에서 외국인들의 힘이다라고 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겠죠. 누가 시장에 더 보탬이 되었는가, 그 다음에 누가 추가 상승에 더 많이 베팅을 했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수급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별다른 뉴스 같은 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은 뭐 추가적으로 확진자가 나왔다든지 아니면 경제 활동이 어떻게 됐다든지 뭐 세계 시장의 어떤 모양새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다라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시장은 그러던가 말든가 일단 가고 있거든요.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방에 대한 예측이 됐든 뭐 상방에 대한 예측이 됐든 다 필요 없고요. 일단은 지금 시장이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거죠. 그래서 시장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 네,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일단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다른 뉴스들 다 필요 없는 거고 일단 시장이 상승한 것에 대한 배경만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합니다. 코스닥 차트 먼저 봐야 되겠죠. 코스닥 종합을 보게 되면 682포인트 연 지금 3일째 굉장히 강한 갭 상승입니다. 보세요. 갭이거든요. 이 갭이 이렇게 쫑쫑쫑 나와버리면 이제 물론 큰 양봉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은 별로 없다. 왜냐면 거래량도 보세요. 거래량도 그렇게 많은 거래량은 아니거든요. 지금 보시면 귀엽게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5월 이전에 그 거래량 수준도 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적은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렇게 위협적이다거나 아니면 또 너무 강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모양 자체가요, 상당히 이제 그 강세라는 어떤 마인드를 딱 만들어주기에 너무나 좋죠. 그리고 사실 이게 단기 고점이라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단기 고점 지금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밑으로 파고 들어간 것에 대한 회복이지 단기 고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자리는 원래의 자리를 찾아간 것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코스닥 시장으로의 어떤 그 상승 포인트들은 뭐 굉장히 오래전부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제 장이 올라오기 시작할 때부터 3월 말, 4월 초 시장을 보지 말고 이제 종목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거기에 맞는 부분들이 이제 코스닥 쪽 전략이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아침 시장에서도 잠깐 언급해 드렸을 거예요. 코스닥 쪽으로 왜 이렇게 몰립니까? 코스닥만 왜 더 잘 갑니까? 라는 이야기.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쪽에 바이오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언택트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매수세가 좀 많이 쏠리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개인들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다만 이제 RSI가 여기 위에 나온 지표인데요. 이게 70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은 네, 과매수 국면이 됩니다. 30 이하가 되면은 과매도거든요. 그래서 30 이하 시점이 여기였죠. 그 3월 말 요 시점에서는 과매도였기 때문에 매수가 괜찮았는데 지금은 이제 약간 과열 상태 조금씩 들어가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과열하고 나서도 더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경기가 활성화되는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네, 약간은 경계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계에 너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또 약간 쉬어가는 구간, 즉 아래로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횡보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소폭 조정이 나오는 모습은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분봉 상태 보면은 그냥 계속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 코스닥에 대해서는 뭐라고 평가할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잘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괜히 찬물 끼얹거나 파토 치지 말라는 이야기죠. 네,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즐기시면 돼요. 이해하시죠? 이 이야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코스피 쪽은 어땠어요? 자, 상승 이후에 꾸준하게 내려갔어요. 이거 코스피는 왜 이래요? 네, 생각이 드실 건데, 뭐 아침 시장에도 잠깐 이야기 있습니다. 그 대형주 중심의 코스피 시장인데,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를 구성하는 영향력을 많이 가진 종목군들이 대체로 이제 수출 관련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침체,
그 다음에 좀 잘 못 가는 지루함, 이런 것들이 좀 들어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아시잖아요.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잘 가지 못했을 것이다. 네, 지수는 그냥 그랬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죠.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자동차들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현대차가 2%대 상승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기아차, 5% 상승이에요. 그 다음에 타이어, 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가 오늘 13%까지 올랐다가 네, 쭉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겠습니다만 그래도 잘 가는 모습이 보여졌죠. 화천기계도 오늘 급등이 나타났어요. 야, 화천기계 그때 제가 매수했다고 해서 따라하신 분들은 또 네, 수익 좀 제법 보셨겠어요. 지금 그때가 언제였어요? 4월 말이었죠. 4월 말에 이제 제가 월급을 가지고 주식 매수한 것들 지금 보면 현대차, 기아차,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화천기계 전부 다인데 수익 제법 네, 짭짤하게 나오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시장이 잘 가는 쪽에 이제 베팅을 하고 있다 보면은 물러나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계속 고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네, 이렇게 자신 있게 좀 같이 시장을 보고 따라가신 분들은 아마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포트폴리오는 사실 여러분들이 건드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가고 있는 동안은 그대로 그냥 놔두시고 중간에 차익 실현, 네, 차익 실현 했다가 다시 못 따라 들어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굳이 비중이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차익 실현도 지금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단기적 등락은 무시하라. 네, 추세만 바라보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수급을 살펴볼게요. 오랜만에 지금 쌍끌이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기관 둘 다 쌍끌이가 들어왔는데 특징적인 게 있어요. 연기금은 4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연기금이요. 연기금 보게 되면 지금 매수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죠. 그냥 기본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네, 연기금 그냥 나 그냥 여기 있어. 지지에 대한 어떤 부분만 만들어줄게. 그런 정도고요. 금융투자가 많이 들어왔어요. 금융투자가 어제부터 해가지고 지금 계속 매수를 확장하고 있거든요. 이게 단기적 상승에 대한 포인트를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주말장 미국 시장이 좋게 끝나고 이제 마무리가 잘 돼서 별다른 이슈가 없으면 월요일장은 추가 상승하면서 시작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 팔아먹으려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더 며칠 동안 더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모릅니다. 그렇지만 금융투자 쪽은 확실하게 주식을 상방으로 보고 계속해서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관점으로나마 주가 상승에 대한 포인트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외국인들은 그냥 소극적이죠. 네. 그래도 매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별 현황 보시면 외국인 매도가 멈춘 지가 좀 된 것 같죠? 네. 지금 보시면, 좀 멈춘 건 아니네요. 코스닥 쪽만 좀 됐고요. 지난번에 한번 들어왔다가 계속 매도 나오다가 이번에 다시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멈추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형주 쪽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이라도 매수가 들어와 있어야지 시장을 받아줄 수 있는 포인트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멈췄다는 것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 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금융투자가 먼저 제일 궁금하겠죠. 레버리지. 네, 그죠. 상방으로 보고 있다니까요.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는 것은 상방을 보고 있는 거고요. 아마도 이제 시장을 조금이라도 받쳐주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삼성전자 쪽 매수가 좀 들어갔을 것 같고요. 하이닉스, 그 다음에 레버리지 쪽에 집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버스는 바로 매도를 때리는 형태로 갔습니다. 코스닥 150은 매도치고요. 더 강한 걸로 들어갔어요. 레버리지로. 그러니까 시장을 더 강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고 더 많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금융투자가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기금은 특별하게 포지션 없죠. 지금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이제 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전기,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 위주로 기아차도 있네요. 셀트리온, 네,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 위주로 즉 지수를 방어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골고루 들어왔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 볼게요. 외국인들도 지금 보면 카카오, 기아차, 삼성전기, 현대차, 네, 하이닉스 다 들어가 있는데 삼성전자하고 LG화학은 매도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못 간다와 잘 간다 쪽으로 이제 양분해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금액적인 차이에서 삼성전자에서 하이닉스 넘어가고 있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그냥 삼성전자 쪽에 그냥 차익 실현을 들어가고 다른 쪽으로 갈아타려는 그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잘 못 간다는 인식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계속 나타나게 된다면 네, 지수는
지금처럼 계속 발목을 잡히는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개인들은 어땠을까요? 네. 개인들은 인버스가 드디어 나왔네요. 근데 뭐 물론 많지는 않아요. 뭐 이 포지션이 지난번에 레버리지를 사놓은 것들을 지금 조금 매도하고 있지만 매도가 우선순위로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확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만 봐서는 네, 개인들도 역시 상방으로 보고 있는 게 훨씬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본다면 지수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은 네, 인버스를 약간 들어오고는 있지만 개인들 역시도 상방으로 보고 있는 것이 더 맞는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이 좀 듭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이제 매수 주체 전부 다가 상방 쪽으로 보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 LG화학 뭐 이런 거에서만 약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관점은 전체적으로 그냥 긍정적이다. 이 정도로만 판단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말 마무리가 좀 잘 돼서 정말 뭐 기분도 좋으실 테고 네. 뭐, 그 다음에 돈도 좀 많이 버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날은. 그러면 이런 날은 또 이제 그 고기 한 칸 끊어다가 가족들하고, 네, 한번 맛있게 또 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부모님에게 작은 선물, 네, 성의포시. 요즘에 현금이 최고라면서요. 네, 현금으로 조금씩 나눠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봉투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오늘은 이제 제가 업무 때문에 찾아뵙지 못했지만은, 뭐, 주말이 됐든, 뭐, 가까운 시일 내에 찾아뵙고, 봉투를 좀 전달해 드릴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네, 봉투를 준비하셔서, 오늘 수익 좀 나셨잖아요. 그걸로 조금,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성의 표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 뭐 잘 보내시고요. 시황에 대한 부분들은 내일 오전에 한 번 더 전달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해외 시장 마무리 좀 들어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전달해 드릴 거고, 아마도 뭐 특별한 변수가 없는 이상은 이번 주말 편안하게 걱정 없이 보내실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주 초반에도 별 문제 없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다음 주에는 옵션 만기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이 주 초반 네, 좀 이렇게 답답한 모양새가 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있다가 네, 나중에 좀 살펴보는 쪽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고민하셔야 될 내용들은 다음 주에 알려드릴 테니까 이번 주는 편안하게 마무리하시고요. 이번 주는 교육 강의가 없습니다. 네. 제가 조금 일이 있어가지고 준비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교육 강의가 건너뛰고요. 다음 주에 진행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괜히 또 기다리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이번 주는 교육 강의 없다. 요렇게 공지사항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